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봄철 황사와 함께 봄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자리했습니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북대학교 산림과학 조경학부 박주원 교수 함께합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윤규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날이 준비한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낮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면서 현재 4,000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전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난 산불 때문에 내내 긴장했던 하루였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급속히 번져서 100여 채의 펜션과 주택 등을 불에 태웠고 주민과 관광객 1,20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네, 오늘 시사날 주제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산불 하면은 지난 봄이었죠. 작년 봄 울진 산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천윤규 기자가 울진 산불이 지금 어느 정도 복원이 됐고 또 올해 산불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해 울진 산불로 14,14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산림이 소실되고 나면 이걸 빠르게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다 복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산림청과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이 산림 복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요. 27%는 자연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고 73%는 인공으로 이 복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올해 봄에는 600헥타르 전체 소실된 산림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죠. 600헥타르에 대해서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이 산림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하렵수까지도 포함해서 좀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 통계를 보면 이 산림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산불 현황이 지난달 4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476건, 이 가운데 경북에서 60건의 산불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북 지역에서는 1헥타르 이상 소실된 산불이 올해는 단 한 건 나왔고요. 우리 방송 권역만 보면 이 포항에서 3건, 울진에서 3건, 이 경주에서 6건의 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산불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매년 피할 수 없는 그런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불도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산불은 숲의 수직적 구조에 의해서 불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누는데요. 쉽습니다. 이거 한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데 땅 속에서 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지중화, 땅 속에서 발생한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지표면에 마른 낙엽이라든가 마른 나뭇가지들을 태우는 그런 지표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까지 조금 더 커져서 태우는 것을 수간화라 그러는데요. 줄기간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우리가 대형 산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나무 전체를 태우고 그 위까지 불이 확산되는 수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중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숲이 워낙에 오래된 숲이 없기 때문에 지중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형 산불이라고 얘기하는 산불은 거의 모두 수관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매년 대형 산불들이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매년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잡지 못하느냐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원인도 여러 전문가들마다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박주원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교수님이 보시는 산불의 원인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이제 산림청의 발표를 보면은 이제 주로 그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고요. 담백 공초를 버린다든지 취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불똥이 튀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농촌 지역하고 접경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 좀 쓰레기 소각 같은 데서 또 불똥이 튀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인위적인 요인이죠. 근데 이 발화 요인 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그게 커지는 요인은 좀 다른 것 같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건조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인한 건조기가 이제 길어져서 그로 인한 영향이 크고요. 두 번째 이제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그 산림에 있는 나무의 양, 산림 자원의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종의 땔감이 되는 거죠. 그 땔감량이 과거에 비해서 몇 배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불이 붙고 이게 초기에 진화가 잘 안 되면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예. 홍석환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뭐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10년 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산불 발생량이 늘어나고 산불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서 비교하는 국가들이 지구 반대편 국가를 비교합니다. 호주나 미국을 대표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산불이 커지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커지고 있지 않냐. 봐라,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랑 가장 유사하게 일어나는 곳은 중국과 일본이 되겠죠. 그러면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 봐야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본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에 산불 발생 건수가 연간 8,000건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연간 1,200건 전후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8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절반 정도의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도 30% 이상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같은 기후변화권에서 동일한 기후변화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산불 발생량,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이 급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급증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일본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산불 발생 건수가 적었습니다. 단위 면적 대비로 하면. 근데 지금 현재는 일본은 꾸준히 줄어들었고요. 2000년 이후부터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급증을 해가지고 무려 일본에 비해서 6배에서 10배 사이까지 지금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본은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산불이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와서 산불이 급증을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량 증가는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탈 것이 많아서 탄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종이를 낱장으로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으면 굉장히 불에 잘 타고 빠르게 탑니다. 화력이 커지고요. 근데 종이가 겹쳐 있는 책, 두꺼운 책 같은 경우는 덜 타거든요. 안 타거나. 그렇다 그러면 탈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조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숲은 지금 구조상으로 안정화돼 가고 있는데 그 단순히 연료가 늘어났다 그래서 불이 많이 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원인에 대해서 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수목의 구조 그리고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좀 입장 차이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홍석환 교수님의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첨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통계가 사실 또 논쟁의 여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그 보고서 일부인데 그 UNEP라고 그 UN 환경계획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발간했는데 이때 보면 참여자 하신 분이 세계 이제 산불 쪽의 전문가들 한 50여 분이 오시고 UNEP에서 감수도 받고 했는데 명확하게 그 기후 변화가 산불 패턴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그래서 조치 사항의 첫 번째가 기후 변화가 산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이걸 대응을 하려면 그것부터 인식하라가 이 결과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부정하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IPCC 같은 그 UN 차원에서 그 기후 변화 대응하는 데서 시나리오 돌리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다 결과들이 있고 예, 전 지구적으로 분명히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극한기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뭄기가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역시 맞습니다. 근데 지구적으로 그 국지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전 지구적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산불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그때 UNEP가 중심으로 있는 유럽이라든가 북미, 그다음에 중국의 동남부 이런 지역들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로 예측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0년 후 2100년이 가까워져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산불에 가장 안전한 국가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요, 긍정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견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능규 기자, 이 네. 숯가꾸기 논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어볼까요? 네, 그 울진 산불, 지난해 울진 산불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당시에 이 산불이 나고 있는 현장에 갔었는데, 울진이 뭐 금강송을 포함해서 이 소나무로 조성된 숲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산림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소나무만 남기고 다른 나무들은 다 베거나 수집해버려서 이 소나무만 빽빽하게 들어찬 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산불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숲가꾸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이견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박주영 교수님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숲가꾸기는 그 기본적으로 뭐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나서 네. 식재 후에 이제 수확하는 그 중간 과정에 성림으로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또 생산성 있는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꿔주는 모든 활동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대개 보면 이제 그 솥가배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솥가배기 하면서 이제 소나무 뭐 단순림으로 만든다 뭐 이런 요지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솥가배기를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연료량이 많으면은 없으면 안 탑니다. 네. 근데 많은데 그걸 조절을 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게 솥가를 배주고 그 산에서 그걸 반출을 해줘야 산림 내에 있는 연료량이 줄기 때문에 대형화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재난급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이제 미국 사례 또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 솥가배기, 간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산불 때문에 이게 어차피 산불 나면은 탄소가, 나무에 저장돼 있던 탄소가 다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자기네가 먼저 선제적으로 연료량 조절 차원에서 솥가배에서 내와서 그다음에 석탄이나 석유 대신에 목재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이제 대체를 하는, 석탄 석유를 대체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산림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솥가배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숯가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1997년 IMF 이후에 사람들이 실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실직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숲의 나무를 자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간벌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을 좀 미화시키는 단어로서 이제 숯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에 숯가꾸기의 핵심은 잘 자라는 숲에 어린 나무들을 이렇게 베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숯가꾸기라고 하는데, 이 숯가꾸기가 지금까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면적이 우리나라 총 산림 면적의 1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립공원이라든가 자연공원, 그 다음에 백두대간 라인의 굉장히 깊은 산속 이런 데는 약 50% 정도는 숯가꾸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번 이상, 그러니까 대양 산불이 발생하는 지금 우리 그 지역들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3번 이상 숯가꾸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숲의 밀도가 굉장히 낮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밀도가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숯가꾸기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산림청의 연구 결과를 조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연구한 보고서에서 쓰여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엽수림은 산불에 취약한 수종으로서 수관이 하나뿐인 단층으로 이루어져 불의 통로가 쉽게 나타나고 테르펜 성분 등 정유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강도를 강하게 만든다.
또한 이른 봄에도 수간층에 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화렵수림에 비해 연료의 양이 많아 수간화에 취약하다. 수간화가 결국엔 대형 산불을 만든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숯가꾸기는 단층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층은 산불에 위험한데 숯가꾸기는 단층을 만들기 때문에 다층 구조의 숲에서 굉장히 위험한 숲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보고서 내용을 하나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숯가꾸기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건데요. 산림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송이 생산량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주된 이유로는 소나무림의 감소이다. 과거 솔잎을 긁어 땔감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소 척박한 형태의 소나무림으로 자연스럽게 숲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산림에서 유래한 땔감 대신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나무 숲에 각종 화렵수가 들어오면서 점차 울창하게 변화되었고 그로 인해 다소 척박하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환경을 좋아하는 송이가 번성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이 얘기는 척박한 숲에서 자라는 소나무 숲이 우리가 땔감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울창해지고 비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소나무가 퇴화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화렵수가 대체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자 2000년부터 우리가 송이산 가꾸기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시책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부터 진행한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얘기는 울창하고 비옥해지는 숲을 척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0년 넘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에 제가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을 거의 대부분 들어가 봤는데요. 이 지역들은 소나무림 하부에 화렵수를 전부 다 잘라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숯가꾸기를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적은 면적에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야산 같은 경우, 주변의 야산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최소한 3번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숲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불에 취약한 숲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 부분을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은 예방은 사실은 100% 예방은 불가능하죠. 실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산불은 전부 다 실화거든요. 실화나 아니면 방화. 그래서 실수에 의해서 산불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발생한 산불도 결국에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산불이 커지지 않도록 숲을 어떻게 안정화되게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산불이 크게 확산되도록 지금까지 숲을 만들어 왔다. 그것이 똑같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중국과 일본은 산불 피해 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우리는 갑자기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산불의 예방이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산불을 대형화 또 지속화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모닥불 한번 태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풀이랑 장가지 놓고 거기에다 큰 나무를 놓고 풀에서부터 이제 장가지 번져가지고 큰 나무를 태우는 게 그 캠핑 같은데 이제 모닥불 해보면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밑에 낙엽층 다음에 중간에 없으면 오히려 산불로 큰 산불로 발전되는데 지연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예방 차원에서는 화렵수가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솔잎은 겨울철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화렵수는 다 낙엽이 져요. 그리고 잎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중간에 쌓일 때 빽빽하게 솔잎은 이렇게 잡으면 그냥 통째로 들리지만 그 화렵수림은 이게 부스러져서 이렇게 됩니다. 공격이 더 넓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확률 더 건조가 잘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긁어내주거나 이런 필요가 더 있는 게 화렵수 잎이거든요. 단순히 이게 뭐 이렇게 숯가꾸기한 소나무림이라서 불이 커졌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숲은 전부 다 낙엽 화렵수림으로 그대로 뒀을 경우에 100년, 200년 후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낙엽 화렵수림으로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층 구조의 사다리 현상은 소나무 밑에 또 소나무가 나타나는 미국의 로키 산맥 일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일대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소나무 밑에 또 소나무, 작은 소나무, 중간 소나무, 아주 어린 소나무 이런 소나무가 층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나무를 조금 제거해 주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숲은 소나무 밑에 소나무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소나무림 밑에 화렵수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화렵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불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차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단제를 빼내니까 그냥 불이 그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소나무 단수림에서 수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렵수림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랬는데 화렵수림은 지표화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불에서 화렵수림에서 나는 불, 그 다음에 소나무림에서도 화렵수가 밑에 하층에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서는 수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지표화로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현장에서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울진, 강릉, 요번에 나왔던 합천, 홍성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소나무림 하층을 철저하게 제거한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난 것을 우리 현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숲 가꾸기에 이어서 이제 뭐 화렵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십니다. 하지만 이 진행자가 들을 때는 또 각각의 논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산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불 진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진화 장비 그리고 대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우리 경북에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산불 현장 최일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마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경북에 신설된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인데요. 이들이 산불의 불머리를 쫓아다니며 주부를 잡는 데 맹활약하면서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4시간 이내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초기 진화, 결국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지 두 분에서 짧게 한마디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 교수님부터요. 초기 진화는 뭐 2번, 3번 강조해도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지금 뭐 경북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직과 인력 이렇게 장비를 갖춘다고 하니 뭐 다행스럽고 반가운 거고요. 뭐 사실 이 산불 같은 경우는 대면적에 걸쳐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주고 또 드러나는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산림청 단독으로만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방뿐만 아니라 군부대도 당연히 가야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행정력도 다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각계 기관에서 그렇게 산불에 대한 역량을 조금 갖춰준다면 더 좋은 거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불은 산에 났다 그래서 산림청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농경지에 불이 나면은 농진청이 관리해야 되느냐, 주거지에 불이 나면 국토부가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가장 특화된 전문 집단인 우리가 소방청을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의 대원들이 가장 불을 잘 알고 불을 잘 끄는 신속한 진화 대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산림에서만큼은 산림청이 주관해서 불을 끄는 그런 아주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에서 울진 산불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상북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은 산불이건 뭐 들불이건 주거지에 나는 불이건 산림청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19 특수진화대를 만들 걸로 알고 있고요. 산림청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산은 굉장히 험악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진화 인력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질 나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90세 이상의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상북도가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그 불에 가장 특화된 불을 진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진화대를 꾸린 것은 정말로 칭찬해 줘야 될 일이고 정말로 잘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산림을 또 잘 복원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죽은 나무건 살아있는 나무건 다행스럽게도 불에 영향을 받았는데 살아있는 그런 나무들을 전부 다 베어내야 돼요. 이 베어내는 과정에서 급경사사면에서 베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에서 각종 중장비가 들어가고 베어낸 나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그 안정됐었던 토양이 전부 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고요.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거는 토양에 오랫동안 저장돼 있던 양분이 전부 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척박한 토양이 돼서 여기에다 나무를 심으니까 잘 못 자라죠. 그래서 산림청이 왜 자연복원을 하지 않고 인공조림을 계속하느냐, 그리고 왜 소나무를 자꾸 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화렵수를 식재하면 잘 안 자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고 식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양분이 다 떠내려가니까 다시 척박해지니까 화렵수가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상대적으로 비옥한 환경에서 화렵수가 자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소나무를 심고 악순환의 연속을 계속 만들어내죠. 우리가 2000년에 동해안 산불이 났을 때 소나무림을 심고 열심히 숲가꾸기한 곳을 또 작년 울진 산불에서 전부 다 태웠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과정을 우리는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인공조림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겪는데, 지금 제가 사례로 드는 것은 울진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년 만에 울진 산불에서 소나무림 하부에 소나무로 전부 다 태운 그 숲의 하부에 산불에 가장 강하다는 낙엽화렵수, 참나무들이 벌써 1m 이상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빽빽하게 잘 자라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4년 전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인공조림을 하는 지역은 토사가 다 유출되고 벌거숭이 붉은 산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마 산주랑 토지주랑 그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인데, 그렇게 그대로 놔둔 숲은 화렵수가 벌써 4m 이상 자라서 아주 빽빽한 숲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연복원은 이렇게 빠르게 발달을 하고요. 자연은 거기서 가장 적합한 수목을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연복원이 훨씬 더 유리한데, 2000년에 동해안 산불 나고 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불 발생한 지역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 매뉴얼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안 일대가 너무나 척박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자연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산림청이 독단적으로 2005년도에 낙산사 산불 이후에 독단적으로 매뉴얼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지역을 인공조림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자연복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2005년도에 그 산림청이 독단적으로 바꾼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나라 숲을 무조건 베어내고 심는 그런 과정으로 바꿔내는, 그러니까 이게 부처의 이기주의로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숲 전체를 완전히 그 전후로 돌리는 이런 최악의 방법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매뉴얼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지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간화, 새까맣게 탄 데 하고 열애 지역, 그러니까 수간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수간화 가운데서도 이제 그 숲이 밑에 형성층을 이제 파괴해가지고 더 이상 나무가 겉으로 멀쩡한데 시간이 들으면 말라 죽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산림의 건강성의 위험 요인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위생 벌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비지 로깅 해가지고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 이제 토양을 안정화시키고 거기에다가 새로 심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이 절차가 크게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다 복원이 됐냐, 복구가 됐냐,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침식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초반엔 나지만, 초반엔 그나마 지표층에는 유기물걸로 버티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못 버틸 수도 있지 않냐라는 염려를 하는 거고요. 자연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을 엄격하게 해서 거기는 정말 침식이나 그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곳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위험하다, 그렇지 않고 숲이 조성되기가 좀 늦어지거나 또 침식이 염려가 있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조림을 하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자, 복원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예방으로 시작해서 복원까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는 말씀으로 끝맺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잠깐만 그 맹목적으로 이제 그 한쪽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힘들다. 그 과거에 옐로스톤 국립공원도 그 생태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거 산불은 자연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놔두면 저절로 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재난이 돼가지고 그냥 국립공원 자체도 뭐 3분의 1 정도 피해를 입고 그 밖으로 번져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면서 그런 정책은 무책임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밸런스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산림을 바라보고 특히 우리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산림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산불 관리 정책도 좀 진화되게끔 좀 많이 좀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마칩니다. 네. 홍석환 교수님의 매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남의 나라가 어떻건 큰 관계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먼 미래에도 산불의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서는 화렵수림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토양의 수분 환경이 양호해지기 때문에 산불이 커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살펴보면.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20년 넘게 산림 정책은 우리나라 숲을 계속 척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거죠. 숲가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은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숲에서 이 동해안 일대입니다. 이 일대의 산림청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년 만에 소나무림이 10%, 침엽수림이 10% 급감을 합니다. 이것은 숲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화렵수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지 4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숲가꾸기를 한 5년만 하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만큼은 사라지게 됩니다. 산불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 그 산불이 화렵수림의 차단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정책을 그만두는 것,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산불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천윤길 기자 정리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 산불과 관련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쨌든 이 산불과 관련해서 우리 전 국민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그 얼마 전 봄이었죠.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원인이 뭐냐를 놓고 그때도 등장했던 게 기후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기후변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좀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이 기후변화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펴는 정책과 결정 과정에 의해서 이 산불도 막을 수 있고 이 산불을 빠르게 끄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좀 앞으로 이 예방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불 예방 또 복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은 있었지만 잘 예방하고 제대로 복원하자라는 목적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요 4천여 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산불로 사라진 산지 면적 3만 700헥타르라고 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산불은 산림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근의 주민들의 삶 역시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